러우 전쟁이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지만 휴전이라는 이유로 전쟁의 참혹함이 피부로 와닿기보다는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오히려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다. 나는 러우 전쟁을 보며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참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조국을 위한 참전이 아닌 일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징용돼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이를 막으려 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교육에서조차 그 아픔이 전달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인들과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약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억제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쉽게 말해 조선인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단순 노동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먼저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조선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오늘날로 치면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를 전부 일본인으로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교육 기관에서 조선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했으나 그 수는 매우 제한하였고 조선인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주로 기술적이거나 실용적인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지식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크게 제한했다. 나아가 고등교육을 통해 양성된 조선인은 대부분 일본의 경제적 기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도록 유도되었다. 금전적인 차별도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조선인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을 내야 했고 장학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차별 대우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을 위해 학업에 열중했지만 참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인천공립상업고등학교 야마모토 마사나리 교장은 역대 교장 중 가장 조선인 차별이 심했는데 1940년 졸업을 앞둔 39의 졸업생 조선인 동기생들만의 졸업앨범 제작을 교장이 반대한 것이다. 이전의 경우 조선인만의 졸업앨범 제작은 암묵적 용인이 관행이었는데 39의 졸업생의 경우 당시 교장이 반대한 것이었다. 졸업반이 되자 학교에서 졸업 앨범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앨범 비용을 국방원금으로 바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데도 수련과 교련 차별을 받아 수석을 빼앗겼고 매사 차별과 굴욕을 받아 부처산에서 한국 학생들만의 지폐를 갖고 한국 학생이 나아가야 할 길 등 우국 충정과 항일 정신을 북돋았습니다. 그렇게 정구택, 안학순, 홍사성, 추중호 4명이서 비밀결사단체인 오륜조를 만들었다. 나중엔 39의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커졌으며 이들의 활동은 졸업 후에도 계속되었다. 1941년 3월 졸업한 39의 동기들은 비밀리에 졸업 앨범을 만들었다는 동질감에 자주 모임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38년 일본군은 군사가 부족하자 조선 학생을 상대로 지원 병제를 도입했다. 학병은 강제 입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육군 장교 자원으로 뽑아갔고 주로 소모품 소대장으로 사용했다. 한국 시민이라면 지원해. 지원하지 않는 자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오늘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해. 우리 조선인이 억울하게 일본을 위해 죽을 수는 없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학병 거부 운동에 나서자. 그렇게 인천공립상업학교 동문들이 모여 젊은 조선 청년들을 위한 항일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학병 거부를 결의하고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학내에서 반일 선전물을 배포하고 동료 학생들에게 징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저항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활동은 학생들의 저항의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다른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은신처를 마련하고 각종 비밀 회합을 통해 운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일본 경찰들이 아니었다. 한 학생이 학병 거부를 종용하는 서신을 전달하던 중 영동 기차 정거장에서 충북 영동경찰서 경관의 불시 검문에서 발각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체포된 뒤 저항운동을 했던 영웅들은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다. 2005년 정기택은 한 언론에서
악명 높은 이근안의 고문 기술은 비교할 바 안 됐어요. 전기 고문에 물 고문은 기본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머리맡에 고추와 쑥을 섞어 태우면 호흡을 하지 못해 기절했어요. 회초리로 맞아 등이 부어올라 누울 수조차 없었어요. 겨울에는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고문이 이어지기도 했지요. 일본 경찰들은 대부분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944년 12월 고문을 견디지 못한 정태윤이 가장 먼저 숨을 거두었고 1945년 3월 가재현도 순국하였다. 그리고 김여수, 고윤희 등이 그 뒤를 이어 숨을 거두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은 광복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자신들보다 어린 청년들이 일본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일운동을 했다. 요즘 시대의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가서 캠퍼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토할 때까지 술도 마셔보며 클럽도 가보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바쁜데 그때 그 시절 영웅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항일운동을 했다. 국가와 젊은 청년들을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며 이 영상 마치며 실제 인물들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한다. 만약 빠진 영웅이 있거나 알고 있다면 댓글 부탁한다.